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 최종 점검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발표죠. 응? 조교 선생님, 다음 시간에 그 발표, 그 평가표 나눠주세요. 응. 그래서 평가표대로 해가지고 평가받고 갈 수 있도록 질의응답하고 같이 해서. 자, 몇 조부터 나오실 거예요? 네, 저희 스타팅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비인기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 그리고 대학 스포츠에 관한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무료 신문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료 신문 사업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지하철 앞에서 이제 가판대를 놓고 사람들이 한 부씩 집어가는 메트로나 포커스 같은 신문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인기 스포츠나 아마추어 스포츠 그리고 대학 스포츠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컨텐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이제 일부러 찾아보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지하철이나 혹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혹은 기다릴 때 우연히 접할 수 있는 무료 스포츠 신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처럼 비인기 스포츠나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줌으로써 기존의 엘리트 체육이나 인기 체육에 집중되었던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이러한 스포츠로 돌릴 수 있고 스포츠 저변학대와 이제 성장성 있는 블루오션을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 신문이 이제 성장성이 있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무료 신문 시장의 타겟층이 스마트폰 사용자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서 충분히 이런 위기가 사실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한 논문에 의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무료 신문을 볼 때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무료 스포츠 신문 포럼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료 신문을 선정을 했을 때 차별성 있는 내용이 가장 주된 선택 이유로 뽑히고 성장 가능성으로 뽑힐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무료 스포츠 신문은 기존의 무료 신문 시장에 존재하는 그 종합 일간지나 연예 혹은 인기 체육에 집중된 스포츠 신문과는 다른 차별성 있는 저희의 컨텐츠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유료 스포츠 신문 시장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축소가 되어 온 반면에 무료 신문 같은 경우에 이제 2004년에서 2008년 연속으로 흑자 달성을 했고 그리고 2010년도만 하더라도 16%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룬 만큼 성장성을 찾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발달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위기도 계속 커지고 있지만 기존의 신문사들이 이제 인터넷의 신문 공급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양질의 정보 그리고 신속하거나 차별성 있는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IT 기기들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승산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무료 스포츠 사업이 계속 발전을 한다면 저희는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으로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료 신문이 대부분의 기사가 이제 연합뉴스 같은 타 업체에서 따오는 거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 업체에서 하지 않는 그 컨텐츠를 제공하려면 기자라든지 그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면은 수익률이 낮지 않나요? 예, 저희가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기자들을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면서 충분히 그러니까 처음에 자본금은 이게 조금 많이 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이나 수습 기자를 통해 가지고 대학 기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각 대학마다 그
이게 대학 스포츠에 관해서도 다루는 신문이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기자들을 대학생 신문 기자들을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협회라든지 이렇게 기존의 비인기 스포츠 협회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 기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나 자원적인 측면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 정도의 목표라고 했는데 50억 정도. 주간지 50억? 일간지로 했을 때 50억 정도 들었었는데 게임이 없으면 요새 같은 데는 뭐 어떤 걸 낼 거야? 요새 예를 들어 이런 시즌은 뭘 내?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오늘은 기사가 뭐가 나와? 지금 뭐 한양대랑 중앙대 대학 스포츠에 대해서 누가 나? 무과지를 한다는 무가지를 해도 누가 봐? 누가 봐요? 무가지의 특징이 뭐야? 무가지의 특징이 뭐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간단하게 뭘 봐? 20분 정도 시간 뭘 봐? 무가지로 보는 게 뭐야? 여러분은 무가지로 보이나요? 연애, 만화, 스포츠, 최신 뉴스. 너희가 해주려고 하는 건 비인기 스포츠, 대학 스포츠. 또 내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추어 리그 스포츠 아마추어 리그 스포츠. 지금 얘기한 거를 무가지라고 해서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뭐? 뭐가 궁금할 거야? 무가지가 본다고? 뭘 볼 건데? 어? 지나가다 있었는데 요새 무가지가 안 가. 무가지가 안 보면 지금 떨어진다. 왜? 안 보면 왜 떨어져? 스마트폰을 보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면 스마트폰에서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제공하려는 자료가. 그치? 누가 대학 스포츠 몇 대 몇인 거 누가 알고 경기 기록을 누가 가르치는 거야? 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광고를 할 것 같아? 광고. 자, 너희 광고 사갖고 노는 걸 거 아니야? 누가 광고를 해? 무가지 같은 경우에는 TV라든지 큰 미디어 매체 광고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광고를 할 거냐고. 너희 그 특징을 가진 지금의 무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무가지는 지금 아까 뉴시스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나온 걸 가지고 그 뉴스를 다시 가공해 가지고 그 독자들한테 간단하게 거의 그 금방 한 뭐 30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단신현식으로 해 가지고 뿌려주는데, 그래가지고 한 뭐 지하철에서 잘 볼 때는 뭐 지하철 안에서 뭐 무가지 신문을 결정적으로 보는 건 스포츠 신문 돈이 아까워서 무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앉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내가 앉은 내 자리를 끝까지 내가 가는 종착역까지는 보고 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회 문화적인 거예요. 누가 나이 먹은 사람이나 누가 앞에 있어도 난 이거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 다음에 공짜로 뉴스를 본다. 내가 돈을 안 내고 공짜로 본다고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거기에는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공짜로 밸류가 있는 가치 있는 뉴스를 내가 본다는 게 아무리 가십이라도 거기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제공하려는 그런 대학 스포츠, 비인기 스포츠 정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10번 선수가 오늘 뭐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뭐 했다. 그게 가십거리가 되겠냐고. 미친놈.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가 알아야 가십거리가 되고 정보라는 게 되는 거야. 정보는 뭐야? 소비자가 알아야 하고 싶은 거나
알므로써 소비자가 가치를 느끼는 건 그것이 하하하 웃는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 뇌리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따 친구들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든지 어떤 뭔가를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뉴스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 완전히 그런데 오케이 처음부터는 아는데 그러면 누가 너희 신문에 광고를 할 거 아니야. 광고를 누가 하냐고. 누가 할 것 같아요? 대학 신문들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가지 신문이 이제 그런 스포츠 나는 안 본다 이렇게 무가지가 스포츠 신문이 망한 게 스포츠만 해서 망한 거야. 스포츠 신문이 지하철에서 안 보는 게 물론 무가지의 영향이 있지만 컨텐츠 자체가 공짜로 보는 컨텐츠나 돈을 내고 보는 컨텐츠랑 똑같으니까 그걸 안 보는 거야. 만약에 스포츠 신문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뭔가 진짜 무가지하고 종합지하고 다른 차별화된 진짜 스포츠 신문 그 신문을 봐야만 내가 정보를 얻는다. 그럼 그 신문을 사게 돼 있는데 그런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 스포츠 신문사들도 인정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뉴스를 가공하고 생산해가지고 독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게. 한양대하고 중앙대하고 4강 싸움한다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누구한테 중요해? 뛰는 학생 부모한테만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해. 여러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돼 그게?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아직 그 정도까지 그렇게 자기 대학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문화까지는 안 돼 있단 말이지. 그리고 너희는 일간도 아니고 주간으로 가겠다. 더더군다나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웃사이드 인 띵킹이 안 된 거야. 마케팅 환경에 대한 변화.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무가지조차도 이제는 안 봐. 여러분 전철에서 무가지 요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가지 보는 사람은 루저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보는 거야. 그래서 무가지도 안 봐요. 그 무가지가 점점 이제 앞으로 5년만 지나보세요. 무가지라는 게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손 안에 미디어가 있는데? 이게 사회문화적 변화인데? 여러분 무가지면 뭐예요? 벌써 다 검색된 거 나오잖아. 왜? 그건 어저께 밤에 찍어놓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 무가지에서 뭐 일자리를 본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벼룩시장이나 뭐 이런 걸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방향 자체가 조금 내가 질문을 안 한 건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사람이서 얘기를 하면서 겨우 그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다 한 학기 동안 나온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거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조에 대해서. 그 다른 거는 이제 다 다른 거 우리가 프로덕트 판매하려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지금 컨텐츠에 대해서 뭐 벌써 의구심이 들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나오세요. 네, 저희는 뜨거운 형제들 발표를 맡은 스포츠 산업학과 박종희입니다. 네, 저희는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국 헬스장의 전국 피트니스 센터의 어떤 네트워크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자료 정보를 조사하다 보고 여러 사이트를 탐색해본 결과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보 사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모르고 있는 실정이시고 그 사장님과 직접 통화한 결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운영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 저희가 원래 초기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이트 같은 경우 헬스장의 위치, 시설 및 그다음에 가격까지도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떤 그
헬스장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든지를 위한 사이트로 전략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제 이원화 시스템, 그래서 하나의 헬스장과 다른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려고 하는 시스템도 현재 실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단점을 컴패리터 분석을 통해서 이게 왜 안 되고 있고 이게 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발표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새로 잡은 컨셉은 저희가 전국 네트워크라는 건 사실 말은 좋지만 너무 광범위한 타겟층을 설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빠르게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정보에 민감한 세대를 타겟층으로 잡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PLC 사이트에 보시면은 일단 도입기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정보 제공을 초기에 목적으로 하지만 저희의 타겟층은 일단 20, 30대에 정보에 민감한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짓기로 하였고요. 그거에 대한 외부적 환경 분석으로는 일단 헬스 정보에 대한 부재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지금 그런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단 정보가 부재하다는 거는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미 도출해낸 결과가 있고 그것도 역시 본 발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가 20, 30대에게 상당히 많다는 것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끌어냈는데요. 뭐 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SNS, 이것들이 모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매개체를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이고, 세 번째 외부적 환경으로는 20, 30대 젊은이의 특성이 이곳저곳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젊은이의 특성을 반영해서 한 곳의 피트니스 센터가 아닌 여러 곳의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생각한 컨셉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한양대를 다니고 있는데 연대에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있는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나는 한양대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고, 연대에 있는 친구는 연대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각각의 등록된 헬스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로 무게를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운동을 하면 운동 효율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니드를 해결하고자 일단 번화가 중심의 헬스장부터 1일 1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고요.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 사이트 회원 내에서는 이제 1일 1회 저희 제휴 사이트에 있는 모든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이트가 개설이 되면 초기 이제 정보 제공 사이트로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첫 캐시플로우 수단으로는 이제 광고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웹사이트와 기반을 더불어 당연히 웹도 개발을 해서 위치 정보에 대한 정보와 내 주변에 지금 이 제휴업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몇 개나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차후에 초기 도입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장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단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헬스 커뮤니티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 식단을 알려달라,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되냐 하는 글들을 상당수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거의 댓글에는 전문성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나는 이렇게 먹었다, 닭가슴살 고구마 드세요, 이 정도의 아주 그냥 기초적인 정보만 제공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아직 유료 서비스를 진행할지 무료 서비스를 진행할지는 아직 지금 토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영양사나 아니면 전문적인 그 분들을 고용을 해서 내가 이런 상태고 인바디 정보를 입력을 하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음식을 레시피와 더불어서 식단 매니징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 유출과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식품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이윤 창출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가 되면 이제 각 헬스장에 이제 저희 사이트 회원들끼리의 어떤 모임과 그리고 친목 도모 같은 게 생기면 저희 사이트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아이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실제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원들끼리 더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본 발표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어떻게 할까요?
초기 투자비는 일단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서버 구축비랑 그다음에 홍보비,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는 건 제휴 업체를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느냐가 저희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스 정보 사이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장님이랑 직접 전화를 연결을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저희 정보 제공하는 건 그 정보 제공자가 그냥 사이트에다가 중고 매물을 올리듯이 자기 헬스장을 홍보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원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지가 않고, 이원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등급별로 헬스장을 나눠서 A 등급끼리는 55,000원, 뭐 B 등급끼리는 33,000원에서 B 등급 헬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 산발적이어서 과연 용인에 있는 헬스장이 있으면 B등급에 서울에 있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B등급 헬스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용인에 있는 헬스장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가서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대학교 주변, 번화가 주변 20, 3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헬스장을 주로 제휴를 맺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자본비는 여타 인터넷 그 홈페이지 개설하는 서버비랑 그다음에 제휴업체들을 모집할 수 있는 홍보비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너희 수익 모델은 뭐야? 저희 초기 수익 모델은 일단은 사이트에서 초기 정보 사이트를 제공하게 되면 초기의 캐시플로우 수단은 일단 광고, 배너 광고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성장기 돌입하면 이제 이원화 시스템, 각 피트니스 센터를 이제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되게 되면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회원 등록을 해야 되고 저희에서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커미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식단 매니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식단 매니저를 통해서 다양한 식품 제휴업체를 저희가 직접 식품을 납품하지 않더라도 그 여러 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커미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고 이제 성숙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회원 수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유료 서비스들을 조금씩 도입을 해도 충분히 캐시플로우가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A3 타임조의 발표 맡게 된 공동원 고추산업과 이희정입니다. 저희가 일단 가칭 더가웃닷컴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이곳은 이제 프로야구 통합 팬 커뮤니티 포털이라는 약간 컨셉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왔고요. 이곳에는 뭐 아래 보시다시피 라이프 베이스볼 앤 팬 365일 야구와 삶과 이제 이벤트가 있는 곳이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소비자들이 야구하는 날은 더가웃에서 이벤트도 확인하고 이벤트 참가도 하고, 그리고 야구 보고 나서 더가웃에서 뭐 인증샷도 올린다든지 해서 뭐 인증으로 선물도 받고, 그다음에 야구 경기가 없는 날 이제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더가웃에서 평소 볼 수 없었던 스타 선수들의 이제 PT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약간 좀 매니아적인 니즈까지 충족을 시키지 않은 이군이나 대학이나 또는 고교에서 하는 유망주들 짧은 인터뷰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365일 야구와 이벤트가 있는 더가웃닷컴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상과 야구와 팬이 만나는 곳에 더가웃닷컴이 있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지셔닝이 대형 포탈과 이제 카페 그 중간에 포지셔닝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일단 대형 포탈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벤트가 단발성에 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그런 이벤트가 없어서 저희는 365일 이벤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카페는 약간 친목 위주지 이런 이벤트나 얻어갈 수 있는 베네핏이 틀리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에서 이벤트로 베네핏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친목도 잘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생각해봤습니다. 구단 홈피가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봤는데, 구단 홈피는 그 SK 사태나 그럴 때도 느끼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치적인 아니면 시장 논리에 대해서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 곳이 그런 구단 홈피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야구 팬과
그 야구 팬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상품 개발이나 수익성 모델이 좀 개선되고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봤는데, 일단 365일 이벤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이벤트를 어떤 것을 조성하고 상품을 어떤 것을 마련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드는 비용이 많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조원끼리 이제 모여서 좀 더 얘기를 나누어봐야 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단과 팬별로 니즈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단별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팬을 아우르는 전체적 이벤트도 진행하고,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급 상품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 마인드 속에 이제 야구를 보러 갈 때 무언가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야구장을 갔다 온 것을 보고 자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그런 식으로 좀 만들기 되게 저희가 상품을 한번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 8분은 이상이고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렇게 제공을 하는 거는 좋은데 예.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초기에 그러면은 일단 택시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광고 수익 말고. 근데 예를 들어 광고 수익 같은 것도 이미 저 영상 같은 거 제공을 하면 이미 그 있는 광고들이 다 영상에 나오잖아요. 예. 따로 그런 영상을 광고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중계방송의 영상에서는 그 구장에 있는 그런 광고판, A보드 그런 거를 노리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그 영상에 대해서는 영상 보기 전에 광고가 있고 영상 끝난 후에 또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광고 위주의 이제 수익성 모델을 생각 중인데, 그 수익성 면에서는 말씀 주셨다시피 좀 더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비즈니스 계획 발표를 맡은 스머프조의 스포츠 산업과 임대선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참여 스포츠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쭉 찾아봤습니다. 뭐 축구, 농구, 야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에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는데요. 축구, 야구, 농구 각각 가진 스포츠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조기 축구와 관련된 어플에 집중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용도 그리고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 크게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단 기능이라고 치면 팀 외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팀 외부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살펴봤을 때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축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 조기 축구가 축구협회나 산하기관 이런 공식적으로 사인 축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조기 축구협회에 가입된 팀들을 제외한 일반 진짜 순수 축구만 하는 축구 동호인들은 인맥을 통해서 그래서 친선 축구를 하거나 자유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축구 동호인에서 팀의 매니저들이 매 일정을 잡고 시합을 결정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략 한 번 시합을 위해서 2주, 3주 그 전부터 이제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팀 등록을 유도하여서 커뮤니케이션 장을 마련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소속된 팀 그리고 지역 그 다음에 홈구장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팀들 간에 이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팀들끼리 스케줄을 확인하고 어레인지하는 기능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축구 동호회 대부분 대부분들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축구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또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 그리고 원하는 연령대 이런 거를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팀 지역 그리고 나이 그다음에 연령대를 이렇게 통계를 내서 등록을 한다면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얻는 다음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팀 외부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조기축구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팀 매니저들이 시합을 잡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그 팀원들에게 문자를 시합은 어디서 할 것이며 뭐 몇 시에 할 것이며 이런 거를 문자로 일일이 전송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합 일정 그다음에 출석 여부 뭐 회비 납부 관리라든지 이런 팀 내부적인 거를 이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대충 용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수익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생각해봤는데 남의 돈 벌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수익 관련돼서 핵심 사항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수익과 관련된 내용에서 핵심은 유료 콘텐츠든 무료 콘텐츠든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명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축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또 야구 같은 경우는 뭐 겨울이 되면 하지 않고 그렇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의 축구에서 스포츠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바일 광고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 대한 그 세분화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남성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연령대도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타겟화 할 수 있는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는 특징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수익 모델은 이거는 아직까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인천에서 형성된 조기축구회와 그 다음에 인천FC 이런 프로스포츠와 그 다음에 이런 동호회 스포츠를 커넥션해서 거기서 프로모션 관련된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화된 지역 분류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종합 포털 사이트와 제휴를 해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간략한 저희 예측이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프조에서 KBO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발표를 될 동문과 4학년 김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다른 조에 비교해서 비교적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저희는 KBO 라이센스를 이용한 옷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업 취지는 MLB라는 그 브랜드가 국내 런칭을 해서 지금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모자나 후드티나 그런 라운드티나 그런 의류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국내 약 110여 개 매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프로야구의 인기도 높아지고 팬층도 두꺼워지는 추세에 맞춰서 그 런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표적은 분명 프로야구의 팬들이 표적이 되겠지만 그 팬들뿐만 아니라 MLB의 제품을 한 번이라도 구입한 적이 있는 일반 사람들도 저희의 타겟이 되겠고요. 그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메이저리그보다는 좀 더 KBO 물품을 사면서 야구에 대한 관심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위펜닷컴이나 네포스닷컴 같은 야구 용품을 이제 팀에서 라이센싱을 해서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들은 지금 현재 위펜 같은 경우에 8억 정도의 연매출이고 네포스 같은 게 45억 정도 연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들이 그 유니폼 외에 그런 캐릭터나 옷, 의류 용품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금요일날 예전에 갔을 때 그 자페어에 갔을 때 담당자 두 분 다 맡아서 물어본 결과 의류 쪽으로 사업 확정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제 저희에게 이제 위협이 되는 스와트에서 치면 T로 볼 수 있는데요. MLB라는 독점적 지위 경쟁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가나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하는 이미테이션 판매자가 저희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품은 MLB를 완벽하게 벤치마킹해서 모자가 주 판매 상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후드티나 라운드티, 집업 같은 캐주얼한 의류가 저희의 주 상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MLB와 비슷한 모자의 가격을 유지하고요. 라운드티, 후드티는 1, 2만 원 좀 더 저렴하게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이제 처음에는 3개 정도의 매장을 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첫 번째 매장이 이제 가게와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디자이너 2명과 판매사원 2명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서 인건비가 연 1억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임대료 제외고요. 그리고 유통비가 연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요. 마케팅 비용과 재고 이제 초도 물량 생산 비용까지 해서 첫 매장을 내는데 한 5억 정도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씩 매장을 추가할 때마다 1억에서 2억 임대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추가 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장점은 이제 프로야구라는 확고한 브랜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마케팅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브랜드 자체가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모든 대상이 저희의 상품 판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분 구조를 회사 50일, KBO에게 라이센싱 비용을 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분의 49%를 하는 합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되 이익의 절반은 KBO에게 주고 그 KBO는 그 수익을 구단과 선수협이나 그리고 야구 발전위원회 같은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희 51% 회사 지분은 이제 문광부의 캐릭터지능 금융지원 상업이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같은 정책을 이용하고 에인젤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투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KBO 같은 경우가 MLB와는 다르게 국내 시장에서 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MLB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고 그 국내 시장이라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중국에 저희가 이제 KBO 라이센싱 제작을 하면서 그런 얻은 노하우를 중국 CSL이라는 이제 중국에서 저희 조에 이제 중국 조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CSL이라는 중국 프로축구 리그의 라이센싱을 저희가 획득하는 방식으로 그런 인기를 얻은 중국 프로축구 제품 판매하는 방식으로 상호 사업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하고 상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라이센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MLB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국이나 예. 일괄적으로 예. 그 구단의 각 마크나 이런 거에 대해 일괄적으로 그 MLB가 통제하고 그것을 상권을 파는 걸로 아는데 예. KBO 같은 경우에는 각 구단에 보유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수 같은 경우 부분에도 MLB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노조의 승인 없이 선수의 그런 고유 명칭이나 행방과를 쓸 수 없게 지금 현재 MLB 옷이나 그런 것을 보면은 거의 선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KBO도 한국야구 그쪽에 있어서는 약간 협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라이센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네, 그게 지금 저희 이제 수학 분석 저희가 간단히 했는데 거기서 저희 약점과 위협에 같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라이센스권 확보라고 하는데 저희의 그 상품 그 의류 매장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 창출과 함께 프로야구 시장 그 마켓 파일을 키우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해서 라이센스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지금 약간 이어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이미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라면은 예. 사업 진행 자체가 초기 진행 자체가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 구단 전체에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구단 전체의 승인 받는 것보다는 KBO 이사회 그런 회의 있을 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체 구단주가 모였을 때 그런 제안을 내므로써 파이 확대와 저변 확대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각 구단별로 모자라든지 그런 주머니 상품 같은 경우는 각 구단별로 쇼핑몰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예. 했는데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이윤을 어떤 이윤 창출보다는 투자한 중 하나를 뺏기는 거 같을 수 있는데 예. 아까 보면은 그 판매하신 금액의 50%를 이렇게 주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기존 MLB 가격보다 더 싸게 하신다는데 거기서도 50%를 떼주면 예. 과연 그게 수익 창출될지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없는데 저희 이제 다른 자료에 있는데요. 그 의류 산업의 유통 그 비용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나중에 추후 발표할 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류 사업이 중심이시죠? 예. 그러면은 의류라는 게 백화점 옷도 있을 테고, 예. 시장 옷도 있을 테고, 예.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껴서 거기다 라이센스만 주신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쪽에 좀 포지셔닝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희는 MLB와 정확하게 동일한 포지셔닝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고 모자는 같은 가격을 정책을 고수할 거고요. 후드나 집업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 저렴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CO2조 발표를 맡게 된 경영학과 김민구입니다. 네, 저희 조는 일명 이게 버추어 보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 스크린 골프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 상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런 기존 오락기 시장들이 다 망했어요. 흔히 말하는 제일 잘 나간다는 위도 이제 아무래도 좀 활동성이 떨어졌고 판 매출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근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스키 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스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리얼 보드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동영상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때 드리자면은 이렇게 판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기본 받침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탈 수 있는 보드가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기타 기계적인 장치를 이거를 이렇게 4D 영화관 의자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타신 다음에 이걸 화면을 보면서 이게 조작을 하는 이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좀 더 발전해서 원래 이게 일본에서 2002년에 이게 버추어 보드라고 해가지고 기계가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망했습니다. 이게 근데 망한 이유가 이제 저는 이제 직접 타보지 못했지만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단순한 조작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즉 오락실에서 혼자 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근데 이걸 좀 더 발전을 시키면은 저희가 이제 좀 큰 히트 상품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이런 계산 사항으로 바로 멀티플레이랑 그 다음에 이제 3D TV에 이제 활용을 이제 더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즉 지금 이렇게 스크린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은 3D TV가 있습니다. 3D TV가 있고 이제 3D 안경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입체감 있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기계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 기계랑 그 다음에 이제 화면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슬로프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기계가 이 판의 밑에 있는 스프링이 작용해서 보드를 이렇게 흔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리얼리티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느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돈이겠죠. 이제 수익하고 비용이 맞아야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 구조를 저희가 한번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 기계 값은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대당 한 대당 1,200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D TV는 47인치 기준으로 1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우퍼 스피커부터 해서 음향기 같은 경우는 29만 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넥슨의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5억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5억이라는 거는 이런 물론 라이센스라는 것까지 다 합쳐서 들어가는 비용이 5억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계나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삼는 건 바로 멀티플레이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혼자 가서 탄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타겠어요. 근데 이제 리버방에 저희 이제 이름을 리버방이라고 지었습니다. 리얼보드방.
그래서 이 리버방에 들어가셔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접속해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이런 스킬을 리얼 보드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다면서 개발 비용 5억이라는 게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는 이제 PC방 컴퓨터 60대 들어가는 기준으로 한 달에 120이고요. 인건비는 이제 매니저 1명이랑 알바 2명 됐을 때 250. 그 다음에 전기세 역시 PC방 60대 기준으로 90만 원 해가지고 총 한 달에 그러니까 꾸준히 나가는 돈이 400만 원 정도, 46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2시간에 12,000원이라는 비용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 하나에 기계가 2대가 들어가거든요. 기계가 2대가 들어가서 2시간에 12,000원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다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기계 10대를 두면은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 400, 그러니까 비용 500만 원, 수익 1,500만 원에서 한 달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는 일단 가정을 세웠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계 리얼리티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는가, 이게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지형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그러니까 마리오 카트나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카트라이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보드만 타는 게 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적인 요소를 동원해서 뭐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은 물풍선을 던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예. 네, 제가 본 기계는 이게 충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사실 원래 보드는 이렇게 정강이랑 이렇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보드가 이렇게 벗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드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그냥 스포츠의 특성을 살린 게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튀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스키 보드에서의 이런 매력은 좀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게임적인 요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사실 두 명이서 가서 2시간 동안 타는 거는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2시간 동안 12,000원 내고 2명이서 가서 타시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객층들은 이제 어린 청소년들부터 해서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 2명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6명이서 가서 12,000원씩 내면은 한 사람당 한 2,000원꼴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타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드가 백도 피처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나? 자기가 운동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장으로 하는 것도 기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예, 그게 미국에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계 비용이 대당 6,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프링을 이렇게 말한 이유 중에 네, 지금 기술적으로 예, 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다가 깎아서 이쪽 가면 저쪽으로 깎아주고 여기서 벗어나면 초밥 때문에 떨어지고 끊어지고 전화 끊어져서 빡 떨어지고 다시 이래야 이게 2시간 타고 해주고 한 스프링에다가 애들 장난아 오락실이거든. 솔직히 처음에 생각한 거는 모션 캡처 기술이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장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하는데 일단 비용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만약 기술 그걸 투자해서 5억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5천만 원? 예. 그거 10대 5천만 원 해가지고 10억 투자하는데 나 지금 스프링을 해서 5억 투자하면 연일 수익이 날 거야. 제가 자기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농담을 굉장히 후다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기계를 확보하는 게. 하고 예. 리얼 카트라이터를 나타내 한 시간 예. 좀 더 보완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애플주의 발표를 맡게 된 스포츠산업학과 정초희입니다. 저희 조는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프로야구 게임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짜왔는데요. 이건 기존의 마구마구나 히든런 같은 진짜 야구 게임이 아니라 저희는 지식과 이제 게임 흥미를 유발하는 컨텐츠를 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뭐 퀴즈 천재 야구편 같은 뭐 되게 인기 있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는 프로야구 티켓의 일정 부분을 마일리지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게임 캐시로 쓸 수 있게 하여서 승패 맞추기나 야구 퀴즈 등의 뭐 다양한 약간 지식을 겸비하면서 재미를 유발하는 게임을 꾸릴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아마도 광고 수익이 하단에 있는 배너 광고나 이거를 이제 유료 어플화 했을 때 그거 다운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그 정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게 유저가 다수가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 이제 뭐 유저가 굉장히 많아진 어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다른 기업들이 플러스 친구 등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광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유저가 많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제휴를 해서 저희 회원을 이제 자산으로 하여 유통 수익 채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야구 게임과 차별화된 게 약간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기존에 야구 게임은 진짜 야구 플레이 같은 게임밖에 없었지만 이제 저희는 정말로 양질의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KBO 측에서도 봤을 때 야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 치고 지금 고퀄리티의 게임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메이저 유통사에서 그 게임사들이 그 지식까지 얻을 수 있게 그런 요소를 추가를 한다면 그거가 어떻게 경쟁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그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개발을 할수록 그 메이저가 누가 되느냐는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컨셉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컨셉이요? 프로야구 매니저라는 게임을 제가 그러한 컨셉으로 가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정보로 게임을 한다는 건지. 지금 박종일 하국께서 얘기하신 어플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뭐라고 설명 못 드리겠는데 정말 야구랑 관련된 그런 옛날 제가 게임을 다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배틀 가로세로 같은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퀴즈 위주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야구의 상식을 체크하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노 라인조 발표를 맡게 된 스포츠산업학과 안중기입니다. 저희 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런닝메이트를 제공하는 어플을 생각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런닝을 시작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나 건강을 시작을 했을 때 기초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런닝인데 가장 포기가 빠른 운동도 런닝입니다. 그게 런닝에 대한 제대로 된 운동법을 몰라서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런닝 방법의 무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런닝 방법과 런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동기부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혼자 뛰는 런닝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단순함으로 인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런닝메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운동을 할 때 좀 더 경쟁의식이나 아니면은 시너지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
유저들의 안전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여성 런닝가 무척 증가하고 있는데 청계천이나 여의도 부근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율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런닝메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런닝이라는 게 운동 가는 시간대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넓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적고 공간만 있으면 가능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런닝메이트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이 세부 사업 아이템으로는 위런서울에서의 아이템 기법과 그리고 하이데어에서의 위치 표시나 유저들을 정보 표시하는 거, 이 기능을 생각을 했는데요. 위런서울에서 대표적인 게 서울의 대표적 러닝 코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 상품의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때는 루나 시리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카우벨트 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여름 시절에 했던 거 그거랑 겨울에는 미끄럼 방지 해가지고 이번에 프로모션 또 해놓은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운동 기록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위런 서울에서 시작점과 끝점에서 경기 런닝을 했을 때 달렸을 때 그 기록만큼 운동 시간이랑 효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데어에서는 자신들의 주변 유저 표시 기능과 그리고 구글 지도를 통해서 GPS 기능 첨부로 사용하는 유저들의 위치나 정보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병행하여서 저희는 서울의 대표적인 러닝 코스 제공, 그리고 상품의 프로모션, 그리고 운동 기록 프로그램, 자신의 주변 유저 표시 기능으로 페이스메이커의 정보와 스타일을 제공해서 그 유저들이 초이스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것만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유저들이 선택을 안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웜업, 메인 운동, 그리고 쿨다운 단계가 운동의 기본 단계인데 이것을 런닝메이트가 처음 시작점부터 끝점에서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두 번째로 보이스 챗 기능을 통해서요. 보통 런닝을 할 때 다음 유저들이 방향을 잃거나 그런 걸 잊었을 때 좀 더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기능을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시는 게 내가 런닝을 하라고 어플에 등록을 하면은 같이 런닝을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같이 런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니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같이 런닝을 하는데 런닝 방법을 지도해주고 같이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제공해주는. 코치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용자 100만이 되면 100만 명을 전부 다 같이 뛰어들어요. 런닝에 저희가 세부적인 그 계획에서 기초적으로 사람의 신체 능력에 따라서 런닝하는 방법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눠놨고, 기초적으로 지금 서울에 5가지 지역이 있어요. 런닝 코스로 유명한 데가. 그 5가지 지역에 시간대를 나눠서 한 페이스메이커당 10명씩 부과해서 한 지부당 50명씩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너무 많이 들지. 근데 저희가 그냥 페이스메이커 비용으로만 한 달에 7,500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월급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3억 7,500만 원입니다. 일단 상품 프로모션, 그러니까 이게 원래 리북에서 리직 광고 치면서 그 상암운동장 경기장에서 그 지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광고랑 정확하게 이게 그냥 단지 리직을 신고 달리는 개념으로만 해가지고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미런 서울이 나오면서 아예 개념이 잡히지가 않고 그냥 흐지부지해졌었는데, 리직이 미런 서울보다 좀 더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어플과 관련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 마케팅의 트렌드 스마트 조이 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맨 처음에 준비했었던 게 이제 팀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가 그 교수님께 바로 빠꾸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했던 게 스포츠 펍이었는데 롯데 팀을 위한 스포츠 펍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발표도 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또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거는 스포츠 마케팅에 관해서 이제 이번에도 준비한 게 약간 마케팅에 관련되는 건데요. 퍼스널 트레이너 아시지 않습니까? 헬스장에 가면 그 계시는 그 몸 좋은 분들, 그분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약간 롤 모델이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게 코치 아카데미랑 머슬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좀 마케팅적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이트가 약간 좀 대중화되지 않은 점을 꼬집어 가지고 저희만의 이제 특별한 점을 내세워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 사업 취지는 퍼스널 트레이너 매니지먼트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 형성을 하여 가지고 그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이론과 실기 능력을 고루 겸비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육성해내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보디빌더 중에서 이제 김준호라는 분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저희 조의 최대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김준호라는 분은 이제 개그맨 김준호밖에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감수성의 김준호요. 근데 그 보디빌더 김준호라고 하시길래 전 처음 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약간 그 세계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수상 경력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지금 클래스에선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만큼 적다는 분이거든요. 적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는 코치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화려한 경력을 살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마케팅이 잘 안 돼가지고 2007년 6월 수강생이 단 2명이었다고 합니다. 월 30명 모집에.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이거와는 차별화되게 그분들을 이제 길러낸 트레이너들 그런 분들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저희만의 이제 네임 밸류를 갖춘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그 PT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맨 처음에 수익 구조는 그분들을 이제 4주간 정도 가르치면서 얻는 이제 강의료 그리고 그 PT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한두 달 정도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버는 그 수입의 한 반 정도를 저희가 또 갖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저희만의 이제 체육관을 헬스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김준호 씨가 하시는 사이트와 비교해서 마케팅적인 부분이 어떻게 예. 저희 일단 먼저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그 요새 헬스장 뭐지 그 누구지 강승윤 씨인가? 이승윤 씨. 이승 제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승윤 씨 그분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을 이제 뭐 정종철 씨 그리고 오지연 씨를 막 몸짱으로 만드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 저희 스와트에서도 약간 약점이 되는 게 그분들을 과연 섭외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거도 있는데 저희 마케팅 요소가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약간 예전에 어떤 팀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축구 협회에서 내주는 자격증 감독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거절을 하셨는데 그거는 KFA인가 아무튼 우리나라 축구 협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헬스 뭐 이런
PT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지도 자격증인가 그것만 따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과연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만의 이제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저희만의 인증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또 발전해가지고 저희 그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또 예. 기존에 있는 사설 PT 자격증이랑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사설 PT 자격증은 따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따고 생활체육 지도 국가에서 하는 거고 사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하는 것처럼 예. 예. 그게 그 아까 말씀했던 그 코치 아카데미랑 머슬 아카데미라는 사이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진짜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잘 안 된 점이 마케팅이 잘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이 있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이분들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상으로만 이제 마케팅을 했다는 거에서 약간 실패점이 있다고 저희는 발견하고 저희는 약간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PT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체대생들이나 이런 쪽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단지 같은 걸 붙일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 어느 조가 제일 나요? 에? 1번? 보드? 2열 보드. 보드하고 다른 점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비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앞에 뭐가 그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에 10년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봐요. 어떻게 돼 있을까?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을까? 예? 좀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미래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성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없는 것도 얘기했는데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완성도가. 물론 말을 안 하고 이제 좀 부족한 걸 얘기를 했겠죠. 의심 나는 것들 여기서 얘기했겠죠. 근데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들 다듬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적 여러분들이 얘기한 그 지금 부족한 그 핵심을 어떻게 채울 걸 고민하세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별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 환경 분석이나 뭐 스왓 분석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코어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화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더 고민하세요. 그래 그 과연 미래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투자자라면 내가 내 돈을 투자를 할 것인가? 내가 내 돈을 투자해야 돼요. 응? 그걸 좀 고민하시면 좀 더 나은 아마 좀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상.